네,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주말 날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사실 예보 브리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다음 주에 자세한 기압계 현황에 대해서는 예보 브리핑을 조금 더 첨부해 주시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번 주말 날씨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장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압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끼어 있는 18일, 19일이 이제 기압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 그리고 이 주말 동안에도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상황에 그 날씨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장마 시기로 접어드는 이제 21일부터 23일 이렇게 세 개로 네.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그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 17일에서 20일까지는 우리나라는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이 H라고 써여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17일부터 18일,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는 이와 같이 좀 고기압이 네. 좀 약간 두 개로 갈라져 있고 네. 그 사이에 저기압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네. 형태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고기압, 2번 고기압처럼 이렇게 시계방향 회전을 하고 네. 1번 저기압이 회전하는 그 사이로 북서쪽부터 건조 공기가 이제 들어오게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우리나라 쪽에 있는 고기압 자체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를 올려주는 시계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한다는 도니까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기압처럼 있지만 그 사이에는 사실은 건조 공기와 네. 수분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불안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도 이 우리나라 내륙 곳곳에서는 이러한 공기의 흐름 때문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네. 특히나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제 소나기가 좀 네. 기승을 부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강수량은 뭐 5에서 40mm 정도로 네. 예보는 크게 좀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 좀 유념해야 될 상황은 남쪽으로부터 이제 수증기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적인 공급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네. 국지적으로 예보한 것보다 강수량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국지적으로도 네, 차이가 좀 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시간당 강우강도가 증가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네. 이제 이러한 기압계에서 이제 이번 이제 19일, 20일 쪽으로 가는 그런 기압계에서는 거의 비슷한 기압계이긴 한데요. 네. 주로 이제 일사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고기압의 고기압의 영향을 하는 거죠. 영향권에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남쪽으로부터 수증기가 공급된 상황에서 일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위로 치면 땡볕더위라기보다는 이제 무더위, 찜통더위라고 하죠. 꿉꿉한 더위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예보 체계가 폭염특보라는 게 이제 습도를 고려한 체감 온도로 우리가 이제 특보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참 폭염특보가 나기 네. 굉장히 수월한 날씨 좀 말씀드릴 때 수월하다고 네. 하지만 좀 그래서 폭염특보에 좀 발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좀 위험해야 되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 네. 초부터 이제 21일부터 시작되는 기압계는 이 남쪽에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제시되는 이 3번 고기압이 북쪽으로 많이 확장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체전선도 이 가장자리에서 북상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 남서쪽에서 발달을 하는 저기압이 함께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구름대들이 이제 드디어 북상을 하기 네. 시작을 합니다. 때문에 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우리나라 제주도 그리고 남단에 있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남부지방까지라고 나갔지만 사실 남부지방에서도 남해 가장 남쪽. 네.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좀 많은 비가 뿌린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긴 하지만 이제 햇볕에 따른 어떤 소나기를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온입니다. 이번 주말은 좀 많이 무덥고 좀 꿉꿉한 날씨, 뭐 장판에 바닥을 댔을 때 약간 발이 쩍쩍하고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더위 한번 분포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빨간색일수록 조금 덥고 30도 이상을 보이는 경우고요. 이제 노란색은 30도 이하기도 하지만 저 전체적으로 남부지방, 중부지방까지도 붉은색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주말에 키워드는 더위.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시된 그림이 단순한 그 기온을 뜻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습도가 고려가 된 네. 체감온도 분포도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8일에서 20일 쪽으로 가면서
전국 내륙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 대구 등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건조한 날씨에서는 기온이 많이 올라도 또 그늘로 가면 선선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의 절대적인 기온보다는 조금 더 체감 온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장마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장마 시작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네, 지금이 가장 사실 어렵죠. 장마 시작을 이야기하는 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 장마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른바 얘기하는 부태평양 고기압이 체계적으로 어떤 세력을 갖추기 전인데 네, 저 여기 하이 여기에 있는 이 부태평양 고기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 2, 3번으로 모식화된 그림이 뭐냐면 장마 기간 동안에 내리는 강수 형태를 기압계로 모식화한 그림인데 지금 이 첫 번째 빨간색 박스로 친 이 구역에서 나타나는 강수 형태들이 지금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밑에 보시는 그림은 여기 첫 번째가 저희 킴 모델, 네. 두 번째가 UM, 세 번째가 ECMW 네, 예. 모델인데 가장 이 강수 영역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바로 붉은색 원으로 표현이 된 저기압의 위치입니다. 네. 저기압이 굉장히 북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 정체전선에 수반된 강수대와 함께 비구름대가 이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올라와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모델에서는 뭐 중부 일부 지방까지도 많이 올라오는 네.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지금 같은 시각에 생산된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 저기압의 예측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위에 조그만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 뭐냐면 이 ECMWF가 어제 밤에 새로 생산된 자료를 네. 보면 이와 같이 저기압이 굉장히 남쪽으로 다시 이동을 한다고 예측성이 굉장히 현저히 경향성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모델을 보고 예보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중기예보에 나가 있는 그 예보가 최소한의 그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이라고 네. 하는 남해안 쪽의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것이 네. 현재로서는 중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저희가 예보관들도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고 영국형, 유럽형 뭐 다양한 모델들을 네.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모델별로 조금씩 어떠한 일치를 좀 이루면은 예보가 조금 더 이제 수월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참 모델별로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지금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선 저희가 중기 예보라고 하죠. 중기 네. 기간에 있는 예보에서 지금 비구름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요. 네, 지금 이 중기예보에 나가 있는 차트를 가지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주도는 네. 제주도는 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비가 네. 들어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장체전선에 의한 장마철에 내리는 비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쭉 이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냥 다만 근데 이 첫 페이지 이게 처음에 20일 날 월요일 날 오후에 도입되는 요 비가 경우에 따라서 정체전이 조금 더 늦게 북상하게 그렇죠. 되면 시작 시기가 20일 쪽에서 21일 새벽 쪽으로 넘어갈 수 수도 있다는 있고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장마 시작일이 20일이 아니라 21일이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평년의 장마가 제주도를 기준으로 6월 19일인데 그렇게 네. 되면 평년보다 이틀 정도 늦어진다라고 이제 뭐 기사가 뜨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여기 붉은색 박스인데 그렇죠. 우리 아까 이제 노예 부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기압에 따라서 강수 상태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저기압이 이와 같이 이제 남부지방에 강수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쪽에서는 예측을 네.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기압의 일생 주기가 짧게는 2시간에서 네. 길게는 며칠 단위로까지밖에 맞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계보상에서의 긴 예측 기간에서 사실 이 저기압에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여러 수치 모델들의 이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모델들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네. 거죠. 전문 용어로는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의 비들이 이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남쪽으로 수도 많이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네. 북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상태에서는 확률은 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예보가 이제 오늘 예보가 네. 내일로 가게 되면은 점점 기간이 당겨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강수 예보가 조금 변할 수 있다. 그렇죠. 변하게 될 경우
심한 경우에는 전라북도나 경상북도에 들어가 있는 비가 배제될 수도 있는 네. 상태예요. 다만 이 상태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곳 바로 제주도와 남해안 쪽을 남해안. 중심으로는 네. 정체전선에 의한 비 그리고 저기압에 의한 비가 같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마도 20일에서 21일 사이에는 장마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골자로에서 이제 지금 네. 기사들이 나오고 저희 기상청에도 그런 취지로 중계예보가 지금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가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좀 많았어가지고 많은 네네. 분들이 비를 기다리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오다가 또 비가 좀 갑자기 오게 되면 좀 유의할 사항도 있다고요. 네, 일단 땅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제주도하고 남해안 네, 쪽입니다. 이쪽에 만약에 말라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첫 번째는 제일 위험한 게 이게 산사태죠. 네, 이 갈라져 있는 밀도가 낮아진 그 틈새 사이로 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토사들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농경지 같은 데인데 우리가 이제 가뭄이 있었던 상태라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속이 많이 타셨을 네. 텐데 이게 갑자기 또 그 상태에서 비가 한 번에 확 쏟아지게 되면 이 농경지가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바닥이 파인다던가 네. 뭐 그전에 뭐 심어 놓았던 작물들이 네. 이제 막 송두리째 뽑혀 그렇죠. 나간다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연에 그런 작업을 조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가뭄 때문에 이제 많은 비에 대한 대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뭐 제주도 이제 남해안 일부도 이제 비가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배수 시설 같은 네. 것들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좀 미연에 확인을 그쵸. 하셔서 네. 배수가 잘 되게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이제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장마의 시작을 좀 알리는 그러한 방송을 함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장마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뭐 한 달 뭐 이렇게 기간 동안 주구장창 비가 내릴 거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조금 있어요. 저 같아도 장마 하면은 뭐 어두침침하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많이 내리고 하루 종일 내리고 맞아요.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고 모레 내리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요. 네, 최근의 장마 네. 트렌드를 보면 이 남쪽에서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봤던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후츠크의 고기압의 기단 싸움에서 그렇죠.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들도 간혹 있습니다. 동서로 굉장히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그런 비구름대들이 정체전선을 생겨나는데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여기에 자꾸 저기압계가 관여를 그렇죠. 하면서 비구름대가 이 동서로 굉장히 수평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남북으로 굉장히 맞아요. 쓰기 네. 때문에 굉장히 강수가 한 번에 급작스럽게 굉장히 북쪽까지 많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확대된 다음에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지고 남게 되면 다시 비구름대가 거짓말처럼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저기압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시 강수를 기대하기가 정체전선으로 먼 지역일수록 맞아요. 굉장히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마 기간 동안에도 비가 온 날들도 많겠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들도 연속적으로 좀 수일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조금 체감할 때 우리가 예전과의 장마에서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게 장마 기간 동안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일사효과도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습한 공기가 더워요. 덮여지기 네. 때문에 한증막 같은 그런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번에 새로 개정돼서 운영되는 폭염특보의 기준에 따라 네.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기간 동안에도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요 점을 그렇죠. 조금 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좀 많은 상황에서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끈끈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비가 오다가 또 폭염을 왜 이렇게 비가 오고 폭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장마야? 그런데 그게 장마일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좀 긴 시간 네. 주말 날씨와 함께 장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6월 셋째 주 주말 날씨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